안녕하세요. 리프상형외과 김기업 원장입니다. 요즘 안면거상 수술 환자분들이 많이 늘면서 안면거상 수술 재수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안면거상 재수술을 실제로 수술하신 분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수술 전에 체크한 포인트와 함께 수술 후의 경과 모습까지 함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분은 50대 초반 여성 환자분이신데요. 타운에서 한 5년 전에 과거에 안면거상 수술을 받으셨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미흡한 수술 결과 모습을 좀 갖고 계시고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로 다시 한번 수술을 생각하신 환자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수술 상담 받으시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재수술을 할 수 있는 케이스인지 또 내지는 재수술을 해드림으로써 원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술 같은 경우는 첫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과거 수술 이력, 시술 이력들을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는 편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 수술을 언제 진행하셨는지, 수술하고서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지 이 부분을 먼저 좀 여쭤봅니다. 보통 재수술 같은 경우 빨리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이처럼 좀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보통 한 6개월 정도 충분히 수술 후 상처들이 회복하신 다음에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면거상 수술 이전이던 특히 이후에 좀 더 개선을 하시고 싶은 마음에 또 다른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셨는지 그 부분을 또 체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술 후에 녹는 실이던 안 녹는 실이던 또 실리프팅을 받으셨는지 울세라 같은 초음파 리프팅 레이저 받으신 게 있는지 아니면은 얼굴 지방 흡입을 하셨다던가 이식을 추가적으로 하셨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또 면밀하게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 수술들로 인해서 신경적인 후유증이나 다른 후유증, 소견이 있으신지 이런 여부도 좀 체크하는 편이고요. 네 번째로는 기존 수술 절개선 위치랑 남은 흉터의 정도 이런 부분을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원래 환자분께서 피부에 흉터가 많이 생기시는 피부인지 내지는 수술 결과의 미흡함으로 생긴 흉터 부분인지 이런 부분 또한 좀 자세하게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여유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는 편인데요. 과거에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냈거나 했을 때는 오히려 재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화면에 보이시는 환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개선하시고 싶은 부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은 보시면은 팔자주름이 아직도 좀 많이 진하게 보이신 편이고요. 아래쪽에 입가 쪽에 볼처짐 부분, 또 목 부분의 턱선 라인과 목처짐, 이중턱, 붉은 목주름. 사실상 모든 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사실상 안면거상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수술 결과가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면은 수술로 인한 귓볼 변형도 좀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 수술 결과로 인해 귓볼이 좀 늘어진 변형 같이 보였지만은 환자분께서는 특별히 이 부분은 신경 쓰여 하시지 않고 처짐이 좀 더 주 목적이셨기 때문에 수술을 계획할 때는 안면거상 수술을 디자인해드렸고 이중턱과 주름을 좀 더 개선해드리고자 턱 및 절개를 통한 이중턱 수술을 같이 디자인해드렸습니다. 안면거상 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재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정확한 박리입니다. 정확한 박리를 해줘야 기존의 흉터들도 정확하게 풀어줄 수가 있고 다시 리프팅하는 그 힘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다시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거상 재수술 환자분들의 경우 정확하게 박리를 하면서 따라가다 보면은 실의 흔적들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되는 불필요한 실, 우리가 수술에 방해가 되는 실은 제가 수술하면서 다 제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물질 시술을 받으셨던 그런 부분들도 박리를 하다 보면은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이제 수술 결과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제거를 하면서 수술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를 다 제거할 수는 없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안면거상 재수술을 받으신 뒤 1주가 경과된 시점의 모습입니다. 1주가 지나면은 수술 부위의 실밥을 모두 제거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수술 부위의 붓기랑 멍이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보통 안면거상 수술 멍은 귀 아래쪽 목 주변으로 흘러내려서 빠지게 됩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약간 당겨져 보이는 모습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수술 후 3주가 경과한 시점의 모습입니다. 아까보다 붓기랑 멍도 좀 가라앉고 점점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당겨져 보이는 느낌도 어느 정도 좀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통 환자분의 회복 속도에 따라 차이는 발생하지만 이렇게 한 2-3주 정도 지나면은 큰 붓기랑 멍이 좀 빠지고 자리를 잡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흉터가 많고 회복이 더디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2달이 지난 모습입니다. 자, 수술 전과 수술 후 모습을 함께 비교해 드린 사진인데요. 처음에 고민하셨던 팔자주름, 입가처짐, 턱선, 목주름, 이중턱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개선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폴은 사실 그 모양 비슷하죠? 환자분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던 사례였습니다. 이분 사례처럼 늘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리프 성형외과 김기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